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협박한 간이 큰 소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0대 소년 한 명 때문에 머리를 싸맸다. 온라인 매체 프로토콜은 29일 머스크가 자신의 전용기 이착륙 정보를 추적해 공개하는 한 소년 때문에 보안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공개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머스크는 작년 가을 잭 스윈이라는 19세 소년에게 자신의 전용기 이착륙 정보를 공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폐쇄를 요구하는 쪽지를 보냈다. 당시 머스크는 보안상의 위험을 이유로 계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윈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에둘러서 테슬라 자동차 모델 3를 요구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미친 사람이 쏜 총에 맞기 싫다고 응수했다. 스윈이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공개한 이착륙 정보와 항공기에 탑재된 방송형 자동 종속 감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이착륙 시간과 목적지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수시로 공개해왔다. 그는 머스크 외에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 15명의 추적 계정도 운영하고 있다. 머스크는 쪽지를 계속 주고받던 중 스윈이가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으로 버는 수입이 월 $20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5,00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소년은 등록금을 낼 수 있고 어쩌면 모델 3도 가질 수 없냐며 머스크가 제안한 액수의 10배인 $50,00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검토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프로토콜이 두 사람의 쪽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는 이달 초 자신의 제트기 이동을 추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보안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트윗을 날렸다. 머스크의 비행정보 제공 계정은 83,000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항공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스윈이는 아버지가 항공업계에서 근무해 어려서부터 항공 추적 앱 정보를 분석하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스윈이는 지난주 $5,000 대신 인턴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쪽지를 머스크에게 보냈으나 머스크가 현재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이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애플 주가 매수 지금이 적기다. 변동성 심한 최근 안전자산. 애플은 변동성이 심한 최근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지금이 애플 주식 매수의 적기라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시킨알파가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애플을 안전하고 매출 수익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주식이며 주식 가치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애플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애플은 공급망 차질과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사태에도 매출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애플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239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났고 순이익은 처음으로 $300억 돌파한 $346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실적 호조 소식에 애플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급등한 $167.25를 기록했다. 애플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아이폰, 맥 컴퓨터, 서비스와 웨어러블 등 제품 판매량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패드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공급망 차질과 칩 공급난 상황에서도 아이폰 매출은 9% 증가한 $716억 2,800만 달러에 달했고 애플워치 에어팟 등 웨어러블 제품 매출은 $147억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성장했다.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앱스토어 등 서비스 사업 매출은 $195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늘어나 애플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총이익률의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 맥 컴퓨터는 애플 제품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제품이며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08억 5,200만 달러로 성장률은 25%에 달했다. 그러나 아이패드 매출은 $72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 아이패드 매출 성장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애플은 공급망 차질로 아이패드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매출 중 일본 외의 지역은 모두 성장세를 나타났다.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매출은 $514억 9,600만 위안과 $297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와 8.9% 늘어났다. 중화 지역과 아이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은 각각 21%와 19.2% 증가한 $257억 8,300만 달러와 $98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 매출은 71억 700만 달러로 14% 감소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번 시즌에 공급망 차질 사태가 해소된 것에 따라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며 총이익률은 42.5%에서 43.5%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는 애플 2분기 매출이 9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자자는 애플이 제공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사용자는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며 애플은 신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면 사업 성장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스닥에서 상장한 애플 29일 종가는 6.98% 오른 170.33달러다. ASML 블랙록 모닝스타가 뽑은 해자를 갖춘 기업. 모닝스타는 최근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 중 해자를 갖춘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모닝스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커버리지 종목에 대한 별 등급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종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스타가 커버하는 859개의 주식 중 399개는 공정가격을 의미하는 별 3개를 받았다. 고평가를 의미하는 별 1개짜리 종목은 80개에서 43개로 급감했다. 다만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는 별 4개, 5개짜리 종목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스타는 새로운 저평가 종목에 경제적 해자 필터를 추가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추린 결과 블랙록, ASML 등 26개가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블랙록은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인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다. 이달 들어 14.1% 하락했는데 공정가치를 고려하면 18%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모닝스타는 분석했다. 그레고리 워런 애널리스트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블랙록은 국내외 상장 지수펀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쉐어즈 플랫폼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ML은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회사가 사용하는 장비 전문 업체다. 올 들어 13.7% 주가가 하락했는데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는 공정가치 대비 20% 할인된 가격이다. 아비나브 다브루리 연구원은 인텔과 TSMC의 견조한 수요로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읍 시스템 매출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트 디즈니, 웰스파고, 코스타 그룹 등도 모닝스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가상세계 플랫폼 로블록스가 가져올 미래는? 미국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가상세계 탐험 플랫폼 기업이다. 로블록스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인 클라이언트, 스튜디오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플랫폼 완성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글로벌 가상세계 플랫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게임 플랫폼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인기를 구가했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타이쿤 등 창의성 넘치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로블록스는 유튜브처럼 콘텐츠를 무한대로 생성하고 오징어 게임처럼 외부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블록스는 지난해 3분기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730만 명에 달하며 전분기 대비 29%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이용시간은 112억 시간으로 전분기 대비 15%가 늘어나며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13세 이상 사용자와 이용시간이 각각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유저 가운데 13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3분기에만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DAU와 이용시간도 각각 74%와 89%가 성장하며 2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597억 달러로 전통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시가총액 518억 달러를 넘어서며 단순한 게임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블록스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인 클라이언트, 스튜디오,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플랫폼 완성도를 향상시켰다고 평가받는다.
글로벌 가상세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로블록스의 클라이언트는 유저가 3차원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개별 게임뿐 아니라 소셜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튜디오는 일종의 플랫폼 전용 게임 제작 도구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주로 가상세계의 생성, 아바타 및 아이템 제작, 제작자를 위한 도구 및 3D 모델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와 스튜디오를 위한 기능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어진 게임들은 로블록스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발매된다. 게임 플레이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로블록스는 주로 플레이어, 개발자, 창작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개발자는 로블록스 플랫폼 내 자신만의 가상 경험을 제작해 유저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올린다. 약 1,050만 명에 달하는 개발자가 제작한 콘텐츠만 2,700만 개에 이른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 개발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연간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종의 게임 버전 유튜브인 셈이다. 일반 게임과 비교할 때 개별 콘텐츠 수명이 긴 수준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방식이다. 로블록스는 다양한 콘텐츠가 사용자 및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매출액을 늘리는 한편 제작자 유입 및 수익 증가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은 함께 올라간다.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유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게임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다. 아울러 게임 제작자들은 이런 특징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캐릭터 아트, 배경 등의 전문성을 지닌 유저와 협업하며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유저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오징어 게임의 사례처럼 외부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접목시킨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담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인데 로블록스는 이런 점을 반영하면서 가상세계 플랫폼 가운데 트렌드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로블록스는 장기 성장 전략으로 글로벌 확장, 연령층 확대, 플랫폼 확장, 수익화 성장을 꼽고 있다. 이 중 수익화는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용인되는 적자 구조의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다. 우선 로블록스가 탄탄한 수익을 갖춘 배경에는 몰입형 광고, 개발자 구독, 실제 커머스 연동 등에 따른 것이다. 광고는 브랜드 파트너십 기반으로 플랫폼 내 유저 경험과 연동된다. 소셜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광고 매출 형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가상 경험 내 유저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의 광고 포맷 구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커머스 분야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자신의 아바타가 착용한 아이템을 클릭 몇 번을 통해 실물로 받아볼 수 있다면 새로운 가상세계 경험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로블록스와 나이키는 파트너십을 통해 로블록스 내 가상 공간인 나이키랜드를 만든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또 로블록스는 기존 게임 산업과는 차별점이 뚜렷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P2E 게임은 유저가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 이를 화폐로 교환할 수 있고 게임 내 한정적 아이템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내에서 수익을 내는 대상은 일반 유저가 아닌 콘텐츠 및 아이템을 제작해 제공하는 개발자와 창작자다. 현실과 가상세계 간 연결에 성공한 플랫폼인 셈이다. 중국 바이두질이 합작 전기차 기업에 4,800억 원 추가 투자. 중국 전기차 기업 지두자동차가 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지두자동차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와 자동차 제조업체 지리의 합작사다. 내년 양산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CNBC에 따르면 바이두와 지리는 지두에 약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자금 조달은 지두가 2021년 3월 미공개 투자자로부터 3억 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두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전기차의 연구개발과 대량 생산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중국 내 전기차 열풍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있다.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지난 2년간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딜메이킹이 급증했고 중국 정부도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양사는 이번 자금 조달에 각각 얼마씩 분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두는 지두의 지분 55%를, 지리산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차 거래액은 2020년 21억 7천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 1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내 전기차 거래액도 큰 폭 상승했는데 2020년 3억 5천 3백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2천 4백만 달러로 뛰었다.